빚이 1억이라면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엄청 심한 과소비 아니면은 보통은 투자하려고 했다가 빚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30대 중반에 A씨가 있어요. A씨가 있는데 남성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보통 1억 원 정도 빚이 생기려면은 단순 소비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게 돈을 빌린 거예요. 보통 여기 1억이면은 1억 정도 되려면 소비로 1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케이스는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자 빌렸다가 됩니다. 빌렸다. 그래서 이런 빌린 돈일 경우에 만약에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신용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힘든 나날이 펼쳐지는데 힘든 나날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레버리지 투자든 뭐든 해가지고 했다가 원금을 다 잃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날라오는 거는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고소는 왜 고소가 들어오냐? 보통 이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근데 신용대출 받은 경우는 사기죄 고소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인 차용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나는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보통은 뭘까요? 급한 돈으로, 예를 들면 급한 돈이 필요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야. 갑자기 사건이 터졌다든지 주변에서 힘든 일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지인 차용인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사실은 그 돈 빌리는 사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빌려주는 사람이 치밀한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녹음을 하겠죠, 빌릴 때. 또는 카톡이나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좀 더 치밀하면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좌 가압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좌가 가압류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카드가 막혀요. 자, 카드가 막혀요. 빚이 있어도 카드를 쓰면서 그냥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계좌가 막히면 체크카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결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민사소송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가압류 걸었으니까 민사소송 들어올 거고요.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경매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면 빚이 1억이 생기면 왜 못 갚을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자가 저축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1억이면 그냥 5%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로만 갚아야 될 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저축률을 50%를 달성해요. 엄청나게 잘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1,500을 모으잖아요. 자, 1,500인데 500을 이자로 내야 돼. 그러면 실제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진짜 빚을 원금을 안 갚고 1,000만 원을 정말 투자를 잘해서 이거를 빨리 불려가지고 1억으로 만든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빚이 1억이 한 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인생을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광고가 다 뭐죠? 회생 파산이에요. 다들 갚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죠. 보통 회생을 할 때 신용대출, 금융권 채무 같은 거,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지인한테 빌린 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물론 회생 사유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운영을 하다가 망하거나 이제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투자 관련해서 잘못해서 이제 빚이 1억이 생기면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회생 파산 광고는 왜 하는 거냐고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회생 파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회생 파산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도 꽤 돈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들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 뭐 얘기하셨는데 직원분들이에요. 보통 회생 파산 팀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빚이 있으면 소득 성장 자체가 막힌다. 이것도 문제인데 보면은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빚이 있을 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정말 큰 사업가들은 큰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예요. 사실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빚이 많으면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막혀요. 그리고 개념도 막혀요. 보통 빚이 있으면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작게 써놨는데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빚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모든 돈을 원금을 갚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지금 1,000만 원, 500만 원 아까 얘기했죠. 1,500만 원으로 하면 이제 이자는 갚는데 뭐 원금 못 갚는다.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빚을 갚는다고 해서 그 원금을 바로바로 갚다 보면 오히려 갚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느릴 수도 있거든요. 이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라는 책에서는 보통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은
일정 부분은 원금까지 변제, 일정 부분은 내가 투자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빚을 훨씬 더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그 대신 이거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관계가 담보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죄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지 그 부자들의 지혜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빚이 많으면은 무조건 빚을 먼저 갚는 것도 좋은데 빚을 갚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일정 부분으로는 투자를 해가지고 갚는 게 사실은 빨리 갚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채권자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빚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사고력 자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빚 자체가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을 저해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고력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게 이제 사실은 빚이 1억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이유긴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컨텐츠가 앞에 컨텐츠가 좀 길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조언 제가 요것만 할게요. 혹시 빚이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해라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냥 이 밑에 이것만 볼게요. 자, 투자 실패, 지인 차용, 과도한 레버리지 쌓인 빚 이런 빚은 사실은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인 차용으로 해서 큰 투자를 한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있죠.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쌓인 빚은 일반적으로는 갚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더라. 보통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위기가 닥치거나 약간의 폭락장이 한 번에 오면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빚을 져서 정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정말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자기가 나의 그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과신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 분이다. 그러면은 형사, 민사는 별도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나 뭐 여러 가지 압류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만약에 1억 빌려주셨다면 1억을 빌리셨다면 만약에 사기죄로 인정되는데 빌린 액수가 1억이다. 요즘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형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생 면책, 그러니까 회생 파산 신청을 해도 사기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면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인에게 빌려서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가 된다? 계속 평생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형사고소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회생 파산을 진행을 하는데 회생 파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면책 채권,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불법 행위는 비면책이 돼요. 면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